상대 배우는 버스라는 단어를 말한 뒤에도 자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자각하는 순간 즉시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버스라는 키워드를 듣는 순간부터 이미 상대 배우의 말이 끝나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어 같으면은 요 대사 끝나고 상대 배우 이렇게 탁 하는 게 아니라 스레퍼랑 버스를 타야 하면은 여기서 탁 커트 체인지 돼가지고 다른 인물이 숨이 들어가는 것들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장면 전체가 부득게 딱 이어지니까 한 대사 끝나고 한 대사 들고 거기 대사 끝에 카메라 샷 체인지를 두면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이미 판단이 끝났을 때 탁탁 하는 거죠. 근데 배우가 상대방의 키워드에서 숨 쉬면서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에 편집점이 생기지만 상대방 다 듣고 그제서야 숨 쉬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편집점이 상대방 말 끝나고 이 사람 말 시작될 때 들어가야 되니까 영어가 단조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말 끝나고 내 말을 시작하되 상대방의 키워드에 내가 반응을 시작하고 숨이 들어가는 연극도 이게 중요하지만 영화에서는 특히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감독이 말 겹치는 걸 원하면 겹치지만 그러지 않고는 다 끝나고 깨끗하게 시작하되 내 호흡만큼은 내가 상대방 대사에서 발견한 키워드에서 들어가야 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뻔하게 느껴지는 대답도 키워드에 대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으로 반응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면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As I said. 상대역, 차 한잔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대화해서 봅시다. 여기서는 T가 중심 단어입니다. 차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수많은 반응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실제로는 커피를 더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상대 배우가 차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당신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 실제로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대사는 정중하지만 탐탁지 않은 분위기를 풍길 것이고 당신이 실제로는 차를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카메라는 그런 미묘한 느낌까지 잡아내면서 뻔해 보이던 장면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판단이 들어가게 되니까 상대방 말에서 키워드에서 내 판단이 작용하니까 보는 사람은 이 시청자는 그 판단에 따라서 태도가 변하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태도의 변화가 즉 캐릭터라고 했죠. 하지만 다양한 반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얼핏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기회를 놓치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차는 상대가 당신에게 술을 권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거나 당신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본을 받으면 그런 가능성들을 찾아보십시오. 키워드를 뽑아보면 어떤 장면을 종이 위의 사건에서 진짜 현실로 도약시켜줄 무수한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키워드에 병적으로 매달리거나 불필요하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죄다 키워드인 양 매달리다 보면 편집증 환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도해보면 자기 연기가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스크린에서도 훨씬 호소력 있게 보일 테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또 읽어봅시다. 같은 동작을 똑같이 반복. 이게 이제 매체 촬영에 무대 연기에만 익숙한 사람이 갔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촬영 전에 리허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감독 마음입니다. 그러니 촬영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독은 늘 당신이 맡은 배역의 캐릭터를 미리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미리 세트가 어떤지 확인했건 말건 다른 배우들과 사전 미팅을 가졌건 말건 말입니다. 맡은 배역의 신체적 습관이 있다면 미리 연습을 하되 심플한 동작으로 미리 몸에 배도록 하십시오. 일단 촬영에 들어가면 다양한 샷을 찍기 위해 이런 습관적 행동이나 동작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니까 말이죠. 인물의 어떤 습관적 동작들을 마련했으면 최대한 연습해서 그것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죠. 우연히 나온 동작을
반복할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콘티에 대한 세세한 문제들은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시퀀스를 촬영할 때 적어도 3번은 되풀이해서 찍는다는 점은 알아두십시오. 한 번은 롱숏으로, 그 다음은 미디엄 숏으로, 그리고 클로즈업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롱숏은 원거리에서 광각으로 찍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장면의 구성 요소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누가 있는지, 장소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롱숏, 풀샷, 그 다음에 배경샷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배우 셋이 사무실 카펫바닥에서 골프 스트로크를 연습하고 있다고 합시다. 롱숏에서는 배우 전부의 카펫까지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이런 롱숏은 장면 전체를 보여준다고 해서 흔히 마스터숏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숏을 찍을 때 카메라를 어디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롱숏, 촬영 대상인 장소, 물체, 인물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광각으로 촬영하는 기법, 부분적인 장면을 촬영할 때 참고할 만한 기본적인 장면을 제공하기도 한다. 해당 장면을 편집하는 데 있어 마스터숏은 카메라를 어디에 위치시키는 건지 좋은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해당 장면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숏들을 끼워 넣을 때 참고하게 됩니다. 미디엄 숏은 선택한 화면 요소를 보다 가깝게 찍는 것을 말합니다. 클로즈업은 한 가지 요소만 아주 가깝게 찍는 것입니다. 당신이 골프 연습을 하는 배우 중 하나라면 클로즈업은 카펫 위에 있는 당신 발이나 얼굴만 찍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맡은 배역의 습관적인 동작이나 행동을 집에서 연습할 때는 단순하면서도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나중에 촬영장에서 각 숏에 맞춰서 정확하게 반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스터 숏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장면을 찍었다면 다른 숏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골프채를 휘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반복할 수 없는 동작으로 촬영을 시작했다면 나중에 그 장면을 새로 찍어야 하기 십상입니다. 마스터 숏에서 골프채를 왼손에 들고 특정한 대사를 했는데 예컨대 몇 시간이 지나 촬영하는 바람에 미디엄 숏에서 골프채를 오른손에 들었다고 해봅시다. 편집자는 이 장면을 쓰지 못하고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채가 저절로 다른 손으로 날아간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이건 우리가 잘 아시는 거고요. 반복할 수 없는 건 마스터샷에서 해서는 안 되죠. 연습된 것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의 세세한 그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생각에서부터 똑같은 생각을 하면 똑같은 동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대사를 외웠으면 세트의 배치를 파악하고 촬영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할 차례입니다. 저는 각 장면을 훑으면서 제 동작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연습합니다. 진짜 촬영에 들어갔다고 상상하며 정확하게 동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건 집이건 호텔이건 가리지 않고 가구를 재배치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옮겨서 연습할 장면의 실제 모형을 만듭니다. 컵이나 컵받침까지 필요한 것은 다 갖춰놓고 제 움직임에 따른 대사 시간을 잽니다. 물론 당신이 촬영하게 될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책상이 필요하고 테이블이 필요하다면 이것저것 다 움직여보고 연습실에 가서 움직여보고 실제 대략적으로 세트를 연습할 때처럼 연습 세트 우리가 갖춰놓고 연습하는 것처럼 갖춰놓고 거기서 동작과 연결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준비하고 촬영장에 가서 바뀐 촬영장의 조건에 맞춰서 촬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당신이 촬영하게 될 세트의 배치가 어떤지 사용하게 될 도구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장면의 움직임에 대해 대략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 가는 것보다는 일련의 동작을 연습을 해서 동작에 맞춰서 생각의 길을 연습해서 가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촬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생각으로 감정에 불 붙이고 그 감정으로 어떤 행동이 반복될 수 있게 하는 연습에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